자, 이번에 제1과 제1장이라고 하는 작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교도 아프면 가서 해도 돼. 안 들리네. 자, 다행이다.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흑투성이인 김영감을 내 아버지로라고 내배우기조차 꺼려했다. 내 아버지로라 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혹시 내노라 이런 말 들어봤어? 내노라 한다. 틀린 말이에요. 내로라예요. 내로라가 뭐냐면 그건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자랑하는 거야. 내로라 하는 사람들도 모두 떨어졌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 내로라 한다는 게 뭐냐면 나이로다 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아버지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꺼렸다. 이러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큰 치욕이라고까지 생각해 온 터이다. 결혼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청하지 않은 것도 요청하다야. 오시라고, 그렇지? 그 자신은 친구나 동료한테 달리 변명을 했겠지만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기실, 사실 자기 아버지의 그 흑투성이 꼴을 베고 싶지 않다는 게 뭐냐면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허영에서였다. 이런 허영에서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작가가 이 아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에 있는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이 표현이 사실은 아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비꼬면서 김영감만 해도 이런 눈치를 못 챌 리는 없었다. 집안에서고 동네에서 왜 며느리 보는데 안 가느냐고 해도 그 잘난 놈 잔치에 못난 애비가 가? 댕골 곽주식이 아들놈처럼 지 애비를 보고 누구냐니까 우리 집 머슴 하고 대답하더라는데 그런 놈들이 애비를 보고 행랑아범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격분을 했었다. 이래니? 그래서 뭐 이제 그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노름으로 집안을 망쳐놓고 집에 안 돌아와.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다가 암에 걸려. 그래서 결국은 엄마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 그랬는데 왜 그런데 꼭 이제 좀 잘 사는 집 아들이랑 서로 좋아하게 되잖아. 그랬는데 그 집에서 반대가 심한데 그 남자의 그런 그 주장과 우김으로 결국은 결혼에 꼬리를 해.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날 누가 찾아와? 아빠가 찾아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물으면 거기서 뭐 삼촌이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 머슴이야 이런 거. 이게 이 느낌이야, 그렇지? 또 사실 그때의 수택으로서는 늑중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었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못 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 아들이 지금 도시에는 얼마나 많을 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많을 건고, 이 부분은 작가가 서술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건 작가의 개입이 되겠고,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 흉내를 맡아야 하느니라. 대처 사람들이 암만 고량진미로 기름진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야. 사람이라 흉내도 맡고 된장 맛도 나고 해야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지. 음식이나 사람이나 대처 사람들이 맑고 정오야 발지, 경우야 발지. 여기서 경우가 밝다는 건 뭐냐면 예의를 잘 차린다는 거야. 예의를 잘 차린다. 깨끗하고 예의를 잘 차리지. 하지만 사람이란 정오만 가지고 산다더냐 말이야. 경우만 가지고. 일테면 말이다. 내가 너의 발등을 잘못해 밟았다고 치자꾸나. 그러면 넌 발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못해 밟았나 보다 하고 그만이거든.
정오로 친다면야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그렇지 그래 이 많은 인총에 정오만 살고 살려들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총은 모여있는 사람의 무리래요. 경우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정이 있어야지 이런 거 알았지? 이해하고 남을. 수태기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고향에 돌아온 것을 붙잡고 김영감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도시의 물을 먹은 아들은 물론 코웃음을 쳤었다. 코웃음을 쳤다는 건 우습게 여겼다, 비웃었다 이 뜻이야. 몇 해인가 후다 지나가서 음력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과세란 설날을 지내는 거야. 설날을 셈. 고향에 내려온 일이 있었다. 20년 내의 혹한이니 30년 내의 추인이 날마다 심리 떠들떠들 때였다. 그는 겉으로는 하도 오래간만이니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몄지만 설날을 지낸다고 실은 근방 읍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그냥 들린 것이었다. 그날 밤 수택의 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와 그야말로 된장내처럼 희귀한 냄새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울타리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조금 있더니 누군지 밖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 하는 애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음식이었다. 수택이는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봤다. 도적이 분명하다. 자, 도적이 지금 들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밖에서는 나오라고 하지만 나갈 길을 막아선지 어쩔 줄 모르는 모양이었다. 황당해한 도적은 급기야 이혼을 하기 시작했다. 나갈 길을 좀 튀어주셔요. 이때 그는 벌써 부엌을 돌아 울타리 안에 와 있었다. 손에 흉기 하나 들지 않은 좀도둑임을 발견했으니 소리와 함께 덮치어 잡아낚았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유도로 도적을 매다 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꽁꽁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쳐 김영감도 달려들었다. 영감의 손에는 지게짝대기가 쥐어 있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수특이도 그랬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은 사람 그 도적이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게짝대기 아래 총알을 얻어맞은 건 아들이었다. 수택이 자신도 그랬고 도적도 그랬을 것이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영감이 흥분한 나머지 잘못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택이는 얼른 피했었다. 피하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김노인의 작대기는 제 차 아들에게 향하고 변호했다. 이 몰인정한 녀석, 내 물건 도적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왜 친단 말이냐? 응? 이 추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여북해 하는 줄 아느냐? 자, 오죽했으면 이랬겠냐는 거야. 알았지? 우리나라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자, 이 부분에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알았니?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하고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한다. 이게 시골 농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게 이 소설의 주제의식과 다 있는 대사가 되는 거야. 도적은 울고 있었다.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마리 짊어지워졌다. 자, 도적이 왜 울어? 감동을 받았겠죠. 그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때문에 쌀 한 마리 왜 짊어지고 있어? 그런 거죠. 이거 가져가게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이놈 우리 집에 도둑질 하다니 노동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일 시킨 게 아니야. 이태날 수택엔 지루할 만큼 길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이란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랑 같은 게 아까 앞에서 정오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정오, 경우. 법만 가지고 산다면 오늘처럼 법이 밝은 세상이 또 어디 있겠니? 법으로만 산다면 법에 안 걸리는 놈은 또 어디 있냔 말이다. 넌 법에 안 걸리고 한 일만 하고 사는 상 쉽지? 그런 게 아니라 올 가을에도 면소 뒤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먹다가 징역을 갔더라. 남의 것을 따는 건 나쁘지. 나쁘게 하지만 그게 징역까지는 아니지. 어젯밤의 일을 보면 넌 두뇌에 과밭에 실과를 따면 징역 걸릴 사람이 아니냐? 너가 그런 사람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너 이제 그게 누군 줄 아니? 모른 척 하긴 했지만 내 저 아버지 잘 안다. 알고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시골 살아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모두 한 집안 식구거든. 사람 사는 위치가 다 그런 거란 말이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알았지? 공동체적인 삶이야. 신문 기자의 반복된 일상의 염증을 느껴오던 수태기는 흙냄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양을 하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연이었던가? 속기난 것처럼 허무에 우두머니 섰으니까 우두커니 기만감이 꼴지게를 지고 나온다. 얘다, 이건 너 내 거다. 이런 데 와서 살려면 모두 배워야지. 수돗물이 뿌옇게 그대로 말라붙은 날씨다. 수택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따라가다가 풍경말을 했다. 풍경에 대한 경치. 뭐? 경치? 야, 넌 경치만 보고 살 작정이야? 여기 경치가 어때? 산이 없냐? 물이 없냐? 숲이 있겠다. 심리만 나가면 술이 좋아? 뭐가 있겠다. 볼 게 뭐 있어요? 그게 자기 아버지의 탓이긴 한 것처럼 퉁명스럽게 사고를 훔쳐버리니까. 그래, 여기 경치가 설마 못하단 말이냐? 하기가 무섭게 지게를 벗겨 내던지고 상스러울 만큼 수택의 목발을 잡아 가랑수에 집어넣는다. 자, 봐라. 먼 산 보이고 저 숲이고 저 물이 얼마나 되지 않느냐? 수택이는 아버지가 너무 흥분돼서 서두른 속 어리둥절하고 했었다. 엄마 독선생을 만날 때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독학선생. 그래, 보렴. 세상이란 모두 거꾸로 봐야 하는 것이다. 경치하지만 제대로 볼 땐 보잘것없던 것들이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지 않니? 사람 산다는 것도 그렇다. 너들 눈에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건 도시 사람들을 뜻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상팔자야. 더 촌에 들어가 보면 조밥이고 콩보리밥이고 간에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얻어 먹는다. 상대적이라는 거지, 알았지? 그런 걸 내려다보면 되니? 거꾸로 봐야지. 너희들 눈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게 개돼지같이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신선이야, 신선. 너희들 월급장에다가 대는 비교해야, 비교해. 그 연기만 자욱한 돌파에 사는 서울 사람들한테 대? 비교해? 보렴. 너 여기 사람들이 어떻든 너희들처럼 얼굴이 새하진 않지? 그게 신선이라는 게 뭐냐?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을 그날 해가 지도록 끌려다니며 억새에 서뻑서뻑 손을 대며 풀을 베었다.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은 누구야? 아들이죠. 그렇지?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이라는 거 뭐야? 그죠? 시골 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된 거잖아. 그렇지? 서울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시골 생활을 막 시작한 이런 뜻이야. 하면 되리라 생각했던 나칠이 그 좁은 원고직한 글자 써넣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끌려 일어났다. 엉덩이 트기가 무섭게 물소리가 못하게 난다. 나가보면 김영감의 삼태기는 벌써 새통이 그립하게 담겨져 있었다. 니 봐라. 이놈이 줄 땐 허리가 아파도 논에다 넣어두면 벼가 그저 시커매지는구나. 그까진 암모니아에다 대 비교의 뜻이야. 그래서 암모니아는 약간 서구식은 비료지. 서구식 비료. 그렇지? 뭐랑 비교하는 거야? 똥이랑. 그렇지? 채똥이랑. 그걸 한 가마에 5원씩 주고 사다 넣느니 이놈을 며칠 주면 돈 벌고 걸음 생기고. 자, 어서 차를 차려라. 준비를 해라. 너희 댁도 깨우고 네 아내도 해가 똥구멍까지 치밀었는데 몸이 근질 어떻게 질 뻔히 누웠단 말이냐. 수택이 부처 언니 처음에는 허용이었다. 부부 대학을 마치고 세수물까지 떠다 바치라던 수택이와 처가 매일처럼 그 드센 일을 한다 해서 동네에서는 한 화제거리가 될 것을 상상만 해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수택이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맨다거나 삽을 쥐고 물고를 보러 간다거나 비틀비틀 꼴지게 지고 개천 건너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경의의 눈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이다. 놀라운 그의 아내가 물동이로 비탈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해서 독일 깨먹었을 때도 그들은 웃는 대신 동정의 눈으로 봐주었고 호미를 들고 남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이웃집 달순이나 옆집 복년이를 큰일은 안 나는 듯이 불러다 구경시키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러한 경의의 시선을 뒤에 느끼며 이랬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의 위안이기도 했다. 지금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었지만은 못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그들에게는 이라는 건 뭐야? 농촌 일을 처음 시작한 그들에게는. 알았지?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런 것도 잘하네. 이렇게. 야, 시골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잘하네. 이렇게. 못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뭐야? 에이 이런 뭘 처음 하면 원래 못해. 괜찮아. 이렇게.
다 그런 거요. 그렇지? 예미야, 너 그렇게 호밀 깊이 묻으면 배추 뿌리에 바람 들지 않겠냐? 요걸 요렇게 달아가지고 살짝 흘글 일으키고 이쪽 손으로 풀을 집어야지. 그래도 그러는구나. 옳지. 이렇게 새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가 하면 어느 생수택의 등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다. 이 미련한 배추밥 매는 걸 밥 먹듯 하는구나. 밥 한 줄 떠놓고 반찬 가지 넣고 그 시간이냐?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떠서 왼손으로 풀을 집어내야지. 그걸 어떻게 따로 하니?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수탱이 이렇게 변명하는 소리밖에 없었다. 밤에는 거저 한 잎이 등에 집어진다. 물꼬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너에게 준 건 난 모른다. 농사 다 지어놓은 거니까 거듭새까지 네 손을 해서 꼭꼭 챙겨놔야 삼동을 나지. 겨울을 난다는 거야, 삼동. 겨울을 나지. 동구 밖을 벗어나오니 약간 일그러진 다리 아카시아 숲에 걸렸다. 말복도 지난 지 오래지만 아직도 바람 불어왔다. 천변에는 여기저기 동네 부인들이 보리밥 먹기에 흘린 땀을 들이고 아이들의 주약돌 또락또락 떠들린다. 실개처 물소리도 제법 영문다. 묘사야. 풀속에서 반지를 반짝이고 개구리가 우어우 우는 것이 아직 여름밤이다. 수에 빨래자리를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양치를 했다. 아침 저녁으로 반죽한 치분으로만 닦아온 이가 물로만 웅얼웅얼 뱉어서 입안이 화난 것이 이상한 정도다. 그는 삽을 질질 끌고 징검다리를 건네 농길로 들어섰다. 광대 줄 타듯 하던 농두렁도 어느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광대 줄 타듯 하던 지리법이고 삐뚤삐뚤이야. 논두렁이 어느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아래쪽 아래 차이는 이슬이 신기를 감춰준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에서 뿌린 물이 물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얻은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 이만하면 나도 농촌 제1과는 마친 셈인가? 그래서 농촌에 조금씩 뭘 가는 거야? 적응해가는 도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농촌 삶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다룬 작품이 바로 제1과 제1장이라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언더스탠드 됐지? 수고했습니다. 4는 끝내야지. 그래야 금요일날